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뚝 떨어진 파운드리 가동률을 75%대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리의 지금 가동률, 전 세계 파운드리 가동률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TSMC마저도 가동률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K파운드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스템 IC 이 회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DBH이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작년만 해도 지금 파운드리가 계속 쭉쭉 성장해 나갈 것이고 올해 넘어서 내년까지도 파운드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파운드리 자체가 파운드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파운드리에 지금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위해서, 푼 돈을 잡기 위해서 이제 돈을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긴축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원래는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이제 반도체의 성수기가 약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오히려 반도체의 하향 곡선이 상승 곡선으로 바뀌는 상황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곡선으로 바뀌는 현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하강의 곡선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이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호황을 누리던 자동차용 반도체의 여파로, 그때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쇼티지 사태가 벌어져서 이러한 자동차 반도체의 그 부족,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던 파운드리 업계에 불황기가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는 지난 2년간 팩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110%까지 기록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가동률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여분의 가동률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10%, 그래서 완전히 가동을 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이제 호황기를 노리다가 올 하반기부터 가동률이 80% 이하를 기록하며 불황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올 4분기 가동률이 55%, 절반가량까지 떨어진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지금 주문량이 밀렸고, 그리고 반도체의 파운드리 가격도 인상되던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TSMC,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선도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파운드리 업황의 둔화가 본격화되면 업계 2위인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더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파운드리 업계가 불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다시 쭉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대응은 다른 영상에서 또 준비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내용, 뚝 떨어진 파운드리 가동률 75%대로입니다. 12일 시장조사업체인 트랜스포스가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의 팩 가동률이 코로나19의 특수로 풀 가동을 기록하다가 지난 3분기에 80%로 감소했고, 올 4분기에 파운드리의 평균 가동률은 70%대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는 지난 3분기 팩 가동률이 90%로 떨어졌고 4분기에는
더 하락할 전망이 되는 것이죠.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팹에 대한 장기 계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8인치 웨이퍼 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 팹은 보통 200mm, 그래서 지름이 200이에요. 지름이 200mm의 팹과 300mm의 팹이 있는데, 이 300mm의 팹이 있는데 이 팹 자체가 8인치 웨이퍼 팹은 200,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팹은 300mm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300mm 웨이퍼 팹과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웨이퍼 팹을 보통 300mm 웨이퍼 팹, 그리고 소량 다품종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200mm 웨이퍼 팹,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렴한 지금 반도체를 만들 경우는 보통 200mm 웨이퍼 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DDI 그리고 이미지 센서 이런 쪽이 지금 거의 대부분 200mm 웨이퍼 팹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200mm 웨이퍼 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의 UMC 또한 최근 고객 사이의 주문 취소로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만의 UMC 대표인 제이슨 왕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이 축소하면서 칩 수요가 몇 개월 동안 급감했다라고 하면서 4분기에도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이것으로 인해 수요 약세가 지속돼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은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원래는 코로나19가 되기 전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풀려고 하지 않고, 원래는 그 금리 인상을 조금 해서 돈을 좀 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시중에 유입을 시켰죠. 그러면서 결국 이게 탈이 났고,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달러가 유동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리고 기업들이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건을 사지 않는다. 지금 가전제품들이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가전제품이나 TV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재고로 많이 쌓여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 뭐냐?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 텔레비전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칩이 여러 개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부품들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반도체의 상황, 그리고 전자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판매가 하락하고 있다. DRAM과 NAND 플래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UMC와 같은 경우는 28나노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주문량 감소에 대한 매출 감소를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홍그룹, 화홍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화홍반도체 자회사인 HLMC의 4분기 팹 가동률은 8인치와 같은 경우는 60에서 65%,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팹과 같은 경우는 70에서 75%로 줄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인치 웨이퍼 팹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DDI 이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레거시 공정이라고 지금 불리기도 하고, 이런 쪽이 더 타격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가전제품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와 같은 경우는 가정용도 있고 자동차용도 있는데, 지금 가전용 MCU의 판매, 그리고 와이파이, CMOS 이미지 센서, 이거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55나노 노드의 가동률 감소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HLMC의 고객사들이 드라이버 구동측 DDI, 그리고 DDI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쪽이 많이 쓰이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가 DDI가 많이 쓰이죠. 그리고 기타 로직 칩의 주문이 추가로 줄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 중인 가운데 가동률 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자제품의 판매가 하락한 것에 대한 영향입니다. 넥스칩의 팩 가동률은 감소폭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넥스칩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80에서 85%로 가동률이 감소한 데 이어서 4분기에는 50에서 55%의 가동률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노바텍, 라이트텍 등의 DDI 재고의 증가에 따른 압박으로 주문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대만의 VIS와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가동률이 70%로 줄어들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마저 지난 3분기에 가동률이 10%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90%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지난달 대만 경제일보 등은 TSMC의 3분기 고객사 주문량이 올 초보다 40에서 50% 줄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죠. TSMC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문량이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쳐서 지금 계속 주문이 밀린 상태였는데 이제 밀리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국내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 DB하이텍, 키파운드리 등의 4분기 팩 가동률도 올 초와 비교해보면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 감소, 이것은 가전제품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8인치 팹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특수로 수요가 폭증했었던 가전, IT 제품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의 폭증이 오히려 독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이전에는 수요가 넘쳐서 이제 팹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팹을 늘리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가전제품의 수요와 재고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반도체 생산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주문량이 줄게 되면서 이제 재고로 지금 냉장고도 세탁기도 텔레비전도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지금 LCD 칩 자체가 가격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는 지금 6개월간 생산을 안 해도 다 팔 수 있을 만큼 재고가 쌓여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3분기 반도체 업계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에 비교해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스는 반도체 생산량 감소, 이것은 글로벌 상위 10대 파운드리의 4분기 매출이 3분기 352억 1천만 달러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감소라는 것은 지금 파운드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오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주문량이 줄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바빠졌습니다. 내년 파운드리 불황에 삼성전자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이죠. 올해까지는 경기 호황으로 대규모 주문으로 호황을 맞이했던 파운드리 업체들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잡혔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판매 자체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실제로 전자업계 불황과 연동되는 파운드리 업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격차도 더욱더 커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33.8%포인트 차이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37.3%포인트, 2분기에는 37%포인트, 3분기에는 40.6%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죠. 트랜스포트 측은 TSMC의 경우 올해 아이폰의 신제품 관련 주문으로 인한 강력한 수요로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는 원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하락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전분기인 55억 8천만 달러보다 0.1% 줄은 상황이죠. 같은 기간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5개 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건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1위인 TSMC는 매출이 11.1% 증가, 3위인 UMC도 1.3% 증가, 4위인 글로벌 파운드리는 4.1% 증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SMIC마저도 0.2%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년이란 사실입니다. 내년에 잘 나가던 TSMC조차도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죠. 이전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지금 D램에 치킨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치킨 게임을 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유지했었던 것은 우리는 감산 없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감산 안 하고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오히려 공장을 늘리겠다라고 했던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D램의 그 생산량이 줄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제값을 받고 팔았던 그러한 상황에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상황을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내년은 반도체의 불황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는 호황기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의 불황이 지금 D램,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D램과 같은 경우는 DDR5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서버용 D램, 그러니까 신형 D램, DDR5를 지원하는 신형 D램이 신형 CPU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지금 반도체의 상황은 점차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자제품의 판매도 부진하다. 전자제품의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은 제가 또 다른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빠른 대처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